그러면 금리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금리는 워낙 다양한 분야를 보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요거는 팁 아닌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인증 전문가이자 정책자금 전문가인 고영일 이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전문가 고영일 이사입니다. 오늘은 정부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대출이라 함은 유상정책자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꼭 한 번씩 자금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정부 대출을 찾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대표님들은 보시던가요? 아무래도 정책자금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 7년 이내에 업체들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업력마다 혹은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요소는 회사 매출, 그다음에 회사 업종, 그다음에 대표님의 신용, 뭐 이런 게 가장 큰 기준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자금을 조달하는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출이나 업종이랑 업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정부 대출이랑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하는 거랑 네네. 차이점이 뭐냐? 네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네네. 정부에서 이제 뭐 많게는 100%, 적게는 뭐 7, 80% 이상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그거 외에도 차이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증서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보다 업력이 짧은 회사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 일반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자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보증한 보증서 한도 내에서 은행의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주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대출을 유리하게 잘 받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매출액,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률, 그리고 부채 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이자 보상 배수 등이 있는데요. 그럼 비재무적인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증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업력이 3년 이상인 제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이노비즈가 있고요. 이노비즈 업종의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는 도소매업이나 기타 다른 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메인비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사님 분야인 세제 분야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인증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지향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ISO 인증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잘 알고 계시는 아리백 기준에 준하려면 ESG 인증이라는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기본적인 인증을 구비하시면 한도 측면이라든지 심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에서도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금리는 워낙 다양한 분야를 보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요거는 팁 아닌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기업에서 미리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최종 대출이 실행될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금리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신용하고요. 대표님의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할 때 최종 시점에 대표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이 돼서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님도 얘기 들으셨죠? 대표님의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우량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신용도도 신경을 꼭 쓰십시오. 정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재무적인 요소에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가수금 출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비중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대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사에서 이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고영일 이사님과 같이 협업한 사례에서도 몇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실제로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주셨다가 보증에 대한 금액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안 됐던 이유가 어떤 거였던가요? 저희가 일단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할 때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긴 하지만 본인의 이제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대표님께서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회생했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회생이 다 변제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그 상태에서 의뢰를 해주신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에서 회생인가 변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직접 이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님들은 보통 체납이라고 하면 세금을 미납해서 고지를 받거나 체납 고지서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분납이라고 하면 체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도 분납은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실제 분납이 승인이 됐을 때 가산세 자체도 없는 사업자를 위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체납으로 잡힌다고 네네. 하던데요. 그쵸? 맞습니다. 일단 보증기관에 따라서 체납과 체납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분납도 체납으로 보진 않는데 좀 희한하게 또 이런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좀 줄여서 신보, 기보,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체납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컨디션이 다 괜찮았는데 분납 하나 때문에 대출이 이제 거절된 사례가 그랬었죠. 저희가 네, 그렇죠. 실제 실패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정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표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놓치실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환 기간 부분인데요. 정부 자금들이 대부분 짧게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 길게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금을 어느 기관에서 조달받았느냐에 따라서 상환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이후에 원리금하고 동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중소벤처진흥공단 금리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자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은행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보증기관 협의 통해 가지고 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도 잡아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회사가 상환할 때 계속 거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우리는 저렴하게 금리만 조달받을 수 있는 쪽에 받는 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자금 조달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정부 대출도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정부 대출을 이제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 은행권 대출과는 다르게 다양한 서류라든지 심사 기준이라든지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사항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연락을 주시면 그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자금 기업 인증 전문가를 모시고 정부 대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표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미납이 없게 하자. 두 번째, 대표님의 신용도를 신경 쓰자. 세 번째,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각종 인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정부 대출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